감사합니다. 여러 자유, 애국, 독립, 자유 언론 유튜버님들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 자유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우리 자유민주 세력연합, 자유대한 국민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발표는 먼저 우리 윤봉길 숙모회 윤용 의장님부터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민국 국민모임 긴급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국민은 지난 4월 4일 반 대한민국 좌익사상 소유 혐의자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형배가 낭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탄핵 심판의 발견문은 헌법과 양심에 입각한 사법적 공명정대를 판결문이 아니라 국회를 부정선거로 강탈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국회 독재로 무참히 짓밟고 있는 사실상 국가전복 세력이나 다름없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과 여기에 합세한 국민의힘 배신자 한동훈 지지 국회의원 등 204명이 불법으로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00% 그대로 채택하여 국민이 선출한 합헌 대통령을 파면시킨 사법 쿠데타였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은 더불어민주당 등 반국가 세력에게 봉사하려는 불온한 의도에서 작성된 정치 문서이며 위헌적, 불법적, 불공정 판결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는 전면 무효임을 온 천하에 명백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판결에 의한 불법을 판결에 대한 불법을 즉시 선포하고 대통령직 복귀를 공표함과 동시에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국가 보위권을 행사하여 헌법재판 조작 쿠데타로 무고한 국가 원수를 타도 축출하려고 시도하는 좌익 종북 분자 문형배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을 국군으로 하여금 즉시 체포하도록 명령하고 이들을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내란 선동 반역 국가범으로 간주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불법 무효인 이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절차를 즉각 중지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 권한 대행을 반납하는 한편 국가 보위와 국헌 수호라는 막중한 국무총리 본연의 임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헌정 파괴 반란 주도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 민주당 의원 정성호가 헌재 소장 대리 문형배와 자유우파로 분류되는 재판관 정형식을 대상으로 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심판 인용을 얻어낼 것을 목표로 한 재판 거래 의혹까지 폭로되고 있어 이번 헌재 탄핵 판결은 재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일대 부정 사건으로 진전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로 자유애국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서정욱 변호사가 4월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정형식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차대한 시기인 지난 3월 8일 호화로운 서울 코엑스 예식장에서 자신의 장남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고 이 자리에서 유명 변호사가 50만 원의 축의금을 전달했음을 확인하였다고 폭로하였다. 판사인 정형식이 변호사로부터 50만 원의 축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김영란법에 5만 원 축의금 상한선을 초과한 부정행위가 되어 최고 징역 2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서정욱 변호사는 전했다. 서 변호사는 이밖에 정형식은 둘째 아들에게 2013년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였으며 증여세 포탈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의 최측근 국회의원 정성호는 이를 믿기로 하여 탄핵 기각편에 서 있는 정형식을 위협하고 회유하는 공작을 전개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건은 즉시 공수처나 검찰로 하여금 수사케 하여야 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윤 대통령 헌법재판은 무효이고 재심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서 변호사는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입장을 견지해온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세 재판관 가운데 정형식이 제일 먼저 문형배와 같은 탄핵 인용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 입장을 견지해봐야 6대2로 탄핵 인용이 될 것이 불가피하므로 정형식과 같은 탄핵 인용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을 서정욱 변호사는 제시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기일이 11차로 끝났음에도 결심 판결을 무려 38일이나 지연시켜온 문형배의 의문스러운 처사를 잘 알고 있다. 이재명은 문형배와의 재판 거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탄핵재판 선고일 전에 이미 8대0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유력한 실정이며 이 또한 중대한 재판 거래 행위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문형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용을 반대하는 3인의 재판관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인용으로 끌어들일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로 판결을 지연해 왔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재판 지연과 재판관 회유 및 이재명 측과 헌법재판관 간의 재판 거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4월 4일 헌재 판결을 우리 국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그에 대하여 우리들 애국 국민은 문영배를 비롯한 재판 쿠데타 8인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들이 저지른 엉터리 사기 판결물이 불법 무효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이다. 4월 4일 헌재 판결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건대 이는 법률적 판결문이 아니라 국회의 좌파 정치 세력에 영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정치 문서에 불과하며 위헌적이며 불법적이며 불공정 편파적 누더기 문서에 불과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첫째로 정확한 정치적 뒤집어 씌우기 정치 문서인 점을 대표적으로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즈음에 담화문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격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등 아이돌 lum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음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당 무리들의 줄탄핵과 자유대한민국을 이상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민주당 무리들의 출탄핵과 특검 남발, 각종 법안 일방적 제정 등 입법 독재로 국가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입법부의 횡포는 그 자체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상의 배타적 고유 권한을 발동하여 비상개혁을 선포한 이유가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 국회의원 192명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범죄 행위를 국회가 조사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한 헌법 위반이라고 사기적 주장을 뒤집어 씌워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민주당 등 자유군소정당 국회의원 192명의 불법 처리했던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의 허위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결론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즉,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서의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도 대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 조작, 그 여론 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 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훈 국방부 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년 12월 3일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 기도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전통사의 헌정사의 수태와 동족 상전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송환한 국민 배신 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 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훈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 기관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미수를 범하였는 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몰입애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 올릴수록 제약이 될 것이다. 이에 민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 이상과 같은 탄핵 소추안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비난, 억지 정치 문서에 불과한 내용이란 것은 삼척동자라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 이유에 대한 부정과 일반적인 탄핵 소추안의 주장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행위를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입각하여 엄정 중립의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그 판결문에서 국가의 대통령이 주장한 주장점들을 확정되지 아니한 허위성 진술까지 동원하여 부정하고 일반적으로 탄핵소추 즉 의견만을 채택한 천부당 만부당한 판결문을 발표한 것이다. 헌재 판결문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를 전면 무시하고 사기 탄핵을 자행한 이재명 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청구인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보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강범위하게 침해하였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애국 충정에 넘친 국가보위 차원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제시를 전면 무시하고 오로지 탄핵 청구를 한 민주당 등 191명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몰아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 판결문은 정치 문서일 수는 있으나 사법적 판결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주장이다. 3. 문영배 판결문의 가장 중요한 불법성은 바로 위헌성이다. 즉, 이 탄핵 판결문은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발동과 겸 선포권을 일방적으로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고 독단하고 사실상 대통령의 독립적인 겸 선포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좌파 정치성 법률가들을 제외한 자유민주주의 헌법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문영배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독단하였다. 즉, 이 사건 겸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다.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겸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판결문은 헌법 해석의 통설을 전면 무시하고 대통령 겸 선포권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도 헌재의 헌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법권이 행정권을 침해하는 극명한 사례라는 것이 다수 학계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국회의 소추 절차는 입법에 맡기고 있다고 말하여 즉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입법부의 소추 절차는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재량이라고 말하는 모순을 동일한 논지에서 노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문영배의 정치 판결문은 거짓을 진실로 단정하고 있다. 즉,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핵심적 판단 대상인 정치인이나 법조인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냐 하는 문제와 국회의사를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는가라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는 탄핵 재판 과정에서 전 국정원 1차장 홍장원과 전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의 증언 불확실성 및 민주당 국회의원 김명주와 박선원 등의 위정조사 및 필적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사실로 단정할 수 없으니 판명되었음에도 문영배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진실로 둔갑시켜 판시되어 있는 것이다. 즉,
국회에 대한 궁경투입, 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 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 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법조인 체포 지시,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견순일 등에 대한 법조인에 대해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3항 등 권력분리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의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여는 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문영배의 이상과 같은 판결문은 모조리 조사 확정되지 못한 사실이거나 탄핵 소추안을 제기한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4. 문행배의 헌재가 얼마나 민주당의 정치적 억지 논리에 봉사하려고 노력했나 하는 점은 다음의 탄핵 시방 결정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면은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결함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 측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 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취임의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의 이원,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나왔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는 검사 한 명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제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비청구인이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김국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문영배의 판결문은 그러나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현포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법권을 자행하여도 실제로 국정이 무너질 때까지 용납하고 견디라고 라는 국가 반란세력 비호 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다. 5. 자익 종북 이재명의 특수관계인인 문행바가 이끄는 헌법재판소가 저지를 가장 큰 죄악은 망국적인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비호하고 묵살했다는 사실이다. 문행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모조리 기각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부정선거 사실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즉 비청구인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동안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비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비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청구인이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재 판결문의 위와 같은 이러한 판시는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노력은 전면 무시하고 중앙선관위가 변명한 사실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재탕하고 있으며 불가함을 볼 수 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방선거 관련장 출신이어서 결국 헌재와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카르텔의 한 몸체임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는 것이다. 문영배 헌법재판소는 허영 교수, 이선호 교수, 이인호 교수, 장영수 교수 등 이 나라 헌법학계의 권위학자들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법성과 위법성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였다. 비청구인의 변론도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법도 준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야 할 심판을 헌재가 월권 판결했다는 언론과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종북 좌익 분자라고 할 수 있는 반대한민국 재판관 문영배는 국민의 51%가 대통령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개의치 않음으로써 국회나 국민 여론상 3분의 2 이상이 탄핵 파면 요구가 있을 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법적 통념도 짓밟았다. 국민의회 군림하는 오만방자한 대통령 파면 판결을 감행하였다. 7. 우리는 여기서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강민구 변호사가 자신의 비판과 GPT 검색을 종합하여 그의 SNS망을 통해 발표한 4월 4일 헌재 판결이 조목조목 부당성 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5 헌나 8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중 소추 요건 관련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25년 4월 5일 소추 요건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 및 각하 필요성 논거 1.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가 대통령의 직무 집행 중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는 소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추 요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헌법상 탄핵 제도의 본질, 사법심사의 한계, 그리고 정치 권력 간 견제 균형 원리에 비추어 심각한 오해와 확장적 해석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법적 요건이 흥결된 부적법한 소추임에도 본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위헌적 결정이다. 2. 각하되어야 했던 논고 소추 요건 흥결 1.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는 입법사법 어느 기관도 대신할 수 없는 통치 행위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정당성의 평가자 역할을 할 수 없다. 결정문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지만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사법심사 대상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통치행위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며 명백한 남용이 없는 한 사법기관의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헌재 92 헌가 18, 93 헌마 186 등의 일관된 태도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계엄은 국회 해제로 신속히 종료되었고 실효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심사 대상성을 인정한 것 자체가 오히려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2. 핵소추 요건 불비, 소추 사유의 불특정성과 변경 국회는 당초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를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을 구성하였고 청구서에는 다수 형법 조항 위반이 열거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 이후 국회가 사실상 형법 위반 주장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한 점을 문제 삼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는 소추 사유의 명확성 원칙, 소추 요건이 특정성 요건,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 원칙, 헌재 2017 헌나 1 참조를 침해한 것이다. 소추 사실이 변경되었음에도 별도 국회 의견 없이 이를 허용한 것은 소추 절차의 중대 흠결이며 이를 본안 심리의 대상으로 삼은 결정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다. 3.
정적수 요건 미충족 가능성과 정치적 오요,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격 요건을 반영한 조항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 의원들이 내란죄 등 중대한 형법 위반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졌으나 해당 소추 사유가 변경된 후에도 이들 찬성 의사가 유효한지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가정적 주장으로 일축하였으나 실제로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본안에 들어간 것일 수 있음을 무시한 점에서 헌법상 소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 심사를 포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4. 소추권의 남용 방지 원칙 위배. 탄핵 소추권은 헌법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최우적 헌법 보장 수단이자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된 권한이다. 이 사건은 국회가 사전 조사 없이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도 생략하고 이전 회기에서 동의한 내용의 소추안을 부결시킨 직후 회기만 달리하여 사실상 동일한 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헌법상 권력 분리 원리의 정면으로 발휘하는 것이며 소추권을 정당한 견제 수단이 아니라 정권 탈취 수단으로 변질시킨 남용의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절차 흠결로 본 것이나 이는 실질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견제를 회피한 것이다. 3. 결론.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되어 있어야 할 사건.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해 볼 때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각하되었어야 마땅하다. 1.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부적절성. 2. 소추 사유의 명확성 및 변경 불허 원칙의 위반. 3. 소추 정적수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결력. 4. 소추권의 정치적 남용과 권력 분립 위반. 이에 본 사건 탄핵 심판은 형식상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결정적으로 법률적 일관성을 저버리고 본안에 진입함으로써 오히려 헌정위기를 심화시킨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각하했어야 했으며 본안 판단은 위헌적 권한 일탈에 해당한다. 이상은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민구 변호사의 4월 4일 헌법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문이다. 7. GPT 검색을 통해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문서와 문영배 헌재의 판결문 내용의 유사성을 비교해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같은 주장점의 비율, 두 문서 간의 논리적 유사성, 주장점, 공유 정도는 약 40.66%입니다. 이는 두 문서가 상당한 정도로 같은 주장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은 GPT가 분석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과 문영배 헌재의 판결문 내용을 비교 분석한 대답이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및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4월 4일 헌재 판결문은 문영배 종북좌익 판사가 재판소 소장 대리인 헌재가 이재명 일당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조작한 헌법재단 재판 쿠데타 문서로 규정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당이 즉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 정계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등 8인의 재판관을 직권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헌재 판결 불복을 선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직생의 결단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반역 국방차관을 해임하고 국군 통수권을 발동하여 반역 헌법재판관 8인을 반역죄로 긴급 체포하고 의법 처단하는 비상조치를 취하실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독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윤석열 정부 회복 노력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독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보궐선거 일정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윤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독수 권한대행은 반대한민국 종북좌익 정당으로 자유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그 아류 정당들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의결하라. 하나, 우리들 애국국민은 사전투표 폐지, 중앙선관위 해체 등 혁신과 계획 조치가 없는 한 향후 모든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하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함을 선포하시고 국군 통수권과 국가 보위권을 행사하시어 이재명, 문재인, 우원식 등 헌정 질서 파괴자들을 긴급히 체포하고 처단하실 것을 요구한다. 하나, 조선동아, KBS, 연합뉴스 등 책임있는 언론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종북좌익 친중 반미 세력으로부터 수호하는 언론 활동을 국민 앞에 서약하라. 2025년 4월 7일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교양재단, 국회대회 국민운동본부, 자유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부정선거 척결국민연합, 부정선거수사 촉구위원회, 나라사랑 동지회, 윤봉길 의사순모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국민포럼, 전국 100만 회원 일동, 공동대표 노재동, 윤용, 손광기, 정병윤, 서욱식, 이동수, 박주연, 이국현. 고문 이계성, 김영신, 배병유, 오세정, 신백군, 운영위원장 노재성.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국가비상사태에 지음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구호를 제가 설정하면 우리 의장님들께서는 주목을 불끈 주시고 끝부분을 3번 연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문영배 종북좌익 판사가 재판소장 사장 대리인 헌재가 이재명 일당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조작한 헌법재판 쿠데타 문서로 규정한다. 규정한다. 하나, 우리는 국힘당이
즉시 문영배, 이미선, 정경미, 김영두, 정재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등 8인의 재판관을 직권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헌법 헌재 판결 불복을 선포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덕수 대왕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윤석열 정부 회복 노력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보궐선거 일정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윤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반대한민국 종북 좌익 정당으로 자유대한민국 전복을 획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그 아류 정당들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의결하라. 하나, 우리들 애국 국민은 사전투표 폐지, 중앙선관위 해체 등 혁신과 개혁 조치가 없는 한 향후 모든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함을 선포하시고 국군 통수권과 국가 보위권을 행사하시어 이재명, 문재인, 우원식 등 헌정질서 파기자들을 긴급히 체포하고 처벌하실 것을 요구한다. 하나, 조선동아, KBS, 연합뉴스 등 책임있는 언론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종북 좌익 친중 반미 세력으로부터 수호하는 언론 활동을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새거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세력연합 여러 단체 의장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